네, 그럼 불법 비자금 몰수에 관한 법안을 발의한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과 자세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바쁜 시간 예,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앞서 리포트에 보셨듯이 이른바 이 김옥숙 904억 메모로 촉발된 육공 비자금, 즉 이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 원 비자금 실체가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데, 자 관련해서 이번 주에 이제 독립 몰수제 대표 발의하셔서 배경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 텐데, 자 우선요 이 시청자분들 이해 돕기 위해서 이 노태우 비자금의 실체 현재 어떻게 좀 파악하고 계십니까? 예,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한참 된 얘기입니다. 네, 그렇죠. 1997년경의 얘기고요. 이때 검찰 수사를 통해서 비자금 규모가 약 4,500억에서 600억 정도 된다 이렇게 파악이 되었고, 그 이후에 대법원에서 2,628억 원의 추징금이 부과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그 해당하는 금액을 뇌물로 판단한 것이죠. 네, 그리고 한참 동안 이 물밑에 좀 잠잠해 있다가 최근에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김옥숙 여사의 904억 메모가 나타나면서 네. 또다시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혹시 더 추가적인 비자금이 있는 것은 아니냐, 아니면 그 당시에 확인된 비자금 규모와 실제 몰수된 금액이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익이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네. 이에 더해서 그 추징금을 납부할 돈이 없다, 김옥숙 여사가 이렇게 밝혔는데, 사실상의 가족 재단인 그 동아시아 문화센터에 한 150억 규모의 금액을 기부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비자금이 남아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의혹이 커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화면에 나가는 그 김옥준 여사의 메모가 현재 나가고 있는 사진인 것 같고요. 어쨌든 비자금의 실체의 존재 의무 이렇게 파악하고 계시고요. 또 그에 따라서 이 상속재산 과세 그리고 탈세에 대해서 국세청 조사 촉구도 계속 이어지고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국회 기재위에서도 관련된 논의가 이제 여야를 막론하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자금의 실체가 있는 것이라면 더 그 비자금이 상속됐거나 증여된 것이 맞다면 그럼 그에 대한 과세가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예. 주장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이에 대해서 강민수 국세청장도 그 자금의 출처가 어떻게 됐든 금액의 실체가 있으면 당연히 과세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보이면서 또다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불법 비자금 환수를 위해서 여야 의원들이 좀 거의 표현대로라고 하면 앞다퉈서 발의를 하고 있는데, 의원님 말씀드린 것처럼 독립몰수제를 대표 발의하셨습니다. 이 핵심 내용, 주요 내용 어떤지 좀 설명 좀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몰수제도는 범죄 행위와 관련이 있는 물건이나 금품에 대해서 국고로 귀속시키는 제도입니다. 이것은 형벌을 한 유형으로 우리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네. 내용입니다. 그런데 형법 제49조를 보면 지금 몰수는 타형에 부과하여 과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몰수의 부가성을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 쉽게 표현하면 범죄 자체를 처벌하지 못했으면, 범죄자를 처벌하지 못했으면 그 범죄 수익도 몰수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범죄자를 처벌할 수 없는 경우는 너무나 다양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범죄 혐의자가 사망했거나 공소시효가 만료됐거나 그렇죠. 해외로 도주해서 찾아올 수가 없거나 하는 경우에 범죄 수익은 눈앞에 있는데 이것을 환수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특정 요건을 갖춰서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독립 몰수제를 도입하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최근에 보면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 그리고 진보당 보면 윤종호 의원도 관련 법안을 제출했는데, 이 두 개의 법안과 내용과 좀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것 좀 있을까요? 다른 법들도 그 어떤 법안의 취지나 문제 의식은 사실상 같다고 볼 수 네. 있습니다. 범죄 수익은 반드시 국가가 환수해야 한다, 이런 이제 정신이 같고요. 다만 그 두 의원님은 형법이 아닌 타 법률에 이런 내용들을 규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헌정 질서를 파괴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 이렇게 규정을 해서 예. 사실상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을 겨냥해서 네. 좀 특정 범죄에 대해서 처벌을 하자는 주장을 하고 계시고, 제가 제출한 형법 개정안은 이제 다양한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뭐 사이버 범죄라든가 온라인 도박의 수익금이라든가 N번방 사건에 대한 수익금이라든가 이런 범죄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몰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더 대상 범위를 확대했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이렇게 불법 비자금 환수를 위한 법안들이 나오는데, 일각에서는요 이런 얘기도 합니다. 이 시효 등 복합적인 문제가 있어서
관련 법들이 이제 좀 여러 가지가 나와야 또 개정되어야 효과적으로 환수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네. 얘기들도 나오거든요.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기본적으로 형법은 소급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독립몰수제를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과거에 50, 60화국 시절에 조성됐을 것으로 판단되는 그 비자금까지 몰수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좀 이견이 있을 수가 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선 의원님들이 발의한 다른 이 법에 의해서 예를 들면은 범죄 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이런 것들을 함께 개정해서 과거에 있었던 그 범죄들을 특정해서 함께 몰수할 수 있도록 좀 하자 이런 주장들이 있는 것이고요. 네. 저희가 국회에서 이 법안들을 논의하면서 좀 그런 의견들을 다양하게 수렴해서 좀 완성도 있는 제도로 정착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법안을 이렇게 설명해 주셨고요. 그래서 관심은 이제 비자금이 최태원 노소영 이 이혼 소송 재판에 영향이 있을지 여부에 많은 분들이 아마 관심을 갖고 계실 것 같습니다. 자, 의견 한번 여쭤보자면 노소영 관장이 이제 비자금 메모를 2심 재판부에 제출을 했고 또 2심 재판부는 300억 원이 SK에 전달됐고 또 이게 성장의 종잣돈으로 쓰였다고 인정을 한 건데 일단 SK는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는 상황인데 이 비자금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 자체가 사실 불법적인 자금 아니겠습니까? 이 대법원 심리에서 이것이 뭐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글쎄요, 제가 뭐 대법원의 판결을 좀 예단하기는 네. 조심스럽습니다만 결국은 이 비자금이 기업의 경영자금으로 사용이 됐느냐, 그리고 불법 자금을 그 투자금으로 인정할 것이냐가 뭐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런데 1심과 2심에서 너무 이 위자료의 금액이 너무 크게 차이가 너무 많이 났습니다. 차이 났죠. 예. 뭐 1억과 20억 이렇게 해서 20배 차이가 났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 과연 법원의 판결을 신뢰할 수 있느냐에 대한 국민들의 어떤 고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대법원도 이 부분을 좀 더 신중하게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은 뭐 이 하급심과 상급심 간의 차이가 많이 날 경우에 네. 법원이 뭐 원님 재판을 한다 또 그다음에 어떤 법적인 안정성이 잘 이제 보장되고 있는 것이냐 이런 비판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좀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여야 모두 이런 법안에 대해서 공감대로 이르고 있는 상황인데 법안 통과 당위성 좀 마지막으로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 국제기구에서 뭐 유엔에서도 반부패 협약 등을 통해서 이런 독립몰수제의 취지를 이런 제도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도 지난 8년 정도 다양한 논의를 이뤄왔기 때문에 이제 22대 국회에서 결실을 맺을 때가 됐다고 생각하고 많은 분들의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